앞에서 잠깐 얘기했겠지만은, 자, 스팟 촬영하고, 그쵸? 가령 이제 투시 장비 같은 경우에, 투시 장비의 경우는 이렇게 연속 촬영을 하다가, 투시는 연속 촬영을 하죠. 실시간 리얼타임 이미징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일반 촬영을 하죠. 이 일반 촬영 부분이 이게 스파트 촬영이에요.
봤듯이 최대 허용 보안은 초점의 크기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전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물론 이제 양극 타겟의 지름, 그쵸? 양극 타겟의 지름하고 회전 양극의 회전수, 그 다음에 냉각 방법, 에 따라서 전부 다 달라지죠. 그 외에 이제 살펴보면은 초점의 흠집과 그 영향. 자, 열전자가 양극 타겟에 가서 부딪히죠. 그럼 초점면이 손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열전자가 가서 부딪히는 에너지도 있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열로 인한 손상도 있고, 충격에 의한 손상도 있겠죠. 양극 타겟은 주로 이제 텅스텐이나 텅스텐 합금을 사용하게 되는데, 텅스텐은 우선 용융점은 약 3400도부터 녹는다는 얘기예요. 전자 충돌에 의해 용융될 경우 떨어진 X 조각이 X선관 내부에 부착된다. 얘기는 뭐냐면은, 자, 양극 타겟이 이렇게 있으면은 전자가 가서 여기 가서 부딪히잖아요. 이러면 여기 흠집이 생기면서 이게 이렇게 떨어져 나오기도 해요. 얘가 그래서 떨어진 조각이 X선관 내부에 부착, 뭐 어차피 이게 다 X선관 유리관 안에 이렇게 이게 들어가 있죠. 이쪽 면에 떨어져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 이쪽이 오돌도돌한 이런 게 이제 이쪽이 망가져서 이런 식으로 양극 타겟면 쪽은 이렇게 손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X선 출력이 감소되고, 그 다음에 이 떨어진 조각에 의해서 내전압이 감소되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초점이 최고 허용 온도는 2800도 정도로 제한해서 사용을 한다. 여기까지 올리면 그냥 녹아내리기 시작하죠. 여기는 녹지 않을 정도까지의 온도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장기간 사용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표면이 손상되고, 발생한 X선이 타겟 내부에 흡수되어 X선량이 감소된다. 이거는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해줄게요. 레듐을 혼합한 텅스텐 합금 또는 텅스텐 레듐 철을 이용하여 이 위의 영향, 표면 손상에 의한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것도 뒷장에 보면은 그래프에 나와요. 이 그림이 잘 안 나와요. 선명하진 않은데, 이런 부분들 보면 교재에는 좀 볼만할 거예요. 이렇게 타겟면이 이렇게 막 손상되어 있는 게 보여요. 그걸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타겟면이 이렇게 막 손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전자가 딱 들어와서, 그쵸? 그걸로 하나 그려야 되겠다. 원래 타겟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초록색 직선과 같이 이게 손상이 돼서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럼 전자가 가서 부딪혀서, 원래 이 타겟면에서 뭐 이 정도 거리에서 X선이 발생되는
많이 반복해서 사용하다 보면은 이런 현상이 발생할 텐데, 주사 횟수가 이렇게 늘어남에 따라서 텅스텐 타겟은 발생하는 선량이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이만큼밖에 발생을 안 해요. 예를 들어 여기 이게 10,000번이면은 7,000번 정도 썼다고 칩시다. 그러면 텅스텐 타겟을 이용하면 60% 정도의 전량밖에 안 나오는데, 자, 레늄합금을 이용하면 대략 한 90% 정도의 전량, 초기 값에 90% 정도의 전량까지 만들어지죠. 이 얘기는 뭐냐, 이 차이가 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런 손상이 텅스텐 레늄 합금 쪽이 훨씬 덜하다는 얘기죠. 이 그림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삼극 X성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아니, 특수 X성관. 가리니까 좀. 특수 X성관. 이 중에 이제 삼극 X성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X성관들은 삼극 아니에요. 이극이에요. 그냥 진공관들. 자, 삼극 X성관의 경우는 삼극 X성관은 구성이 뻔하죠. 양극, 음극, 그 다음에 그리드,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리드에 격자를 그리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헷갈릴 것 같으니까 지워버리고, 그리드에 음전이를 가해 X성 관절류를 차단한다. 앞쪽에서 다 얘기했던 내용이죠. 삼극 X성관은 음극, 양극 그 사이의 그리드. 그거는 뭐냐면은, 자, 필라멘트, 그 다음에 그리드, 그 다음에 양극 타겟,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음극과 양극 사이에 격자를 설치한다. 그리드를 설치한다. 이 얘기예요. 자, 이 그리드는 우리가 산란선 차단하기 위한 그 그리드하고는 전혀 달라요. 얘가 여기 설치되어 있는 얘가 그물처럼 이제 이렇게 그물처럼 이렇게 망 같은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여기서는 격자라고도 하고 영어로 그리드라고 해놓은 거예요. 산란선 제거하기 위한 그 그리드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자, 삼극 X성관의 특징을 보면은 삼극 X성관의 특성. 자, 열전자 방출 특성. 자, 아까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필라멘트하고 이제 양극 사이에 격자가 있었죠. 그리드가 격자가 있어서 열전자 방출 특성이 나빠짐. 자, 필라멘트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이 열전자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 사이에 그리드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 사이에.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건너가기에는 좀 불편한 모양새를 갖게 되죠. 그 다음에 차단 특성. 격자에 이 그리드에 음전이를 가해 관절류를 흐르지 못하게 함. 자,
펄스 액선 제어 특성. 자, 껐다 이렇게 하면 전자가 갔다가 쉬었다가 갔다가 쉬었다.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이동했다가 쉬었다가 이동했다 쉬었다가 이동했다 쉬었다가 이동했다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잠깐씩 이렇게 짧게 이렇게 나갈 수 액선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자, 이런 기술을 이용하면은 자, 액선을 이렇게 계속 쏘고 있을 때에 비해서 이렇게 계속 쏘고 있을 때에 비해서 어때요? 이 연두색처럼 만들었다 쉬었다 이런 식으로 액선을 발생시키게 되면 전체 발생하는 액선의 양이 줄겠죠. 그래서 환자나 시술자의 피폭량을 감소시킬 수 있고, 액성관 부하의 감소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사용 안 하니까 장시간 촬영이 가능하고, 한 장의 조사 시간 단축으로 선명한 영상을 획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액선 펄스 폭을 뭐 1에서 10ms 정도로 보통 설정하면은 매초 200장이 고속 촬영이 가능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짧게 이렇게 하나 쏠 때 영상 하나씩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쵸? 이렇게 짧게 받는다고 가정하면은 좀 짧은 시간에 굉장히 여러 장의 영상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제어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전자제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위치 껐다 켰다는 이거를 전자적으로 제어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자, 이게 이 부분이 액성관이고, 이 부분이, 자, 이게 양극, 이게 음극 필라멘트, 이게 그리드예요. 그리드. 자, 그럼 내가 이제 보통 이제 학생들 시험 때 보면 이거 전원 연결을 그리라고 하는데, 자, 양극하고 음극 사이에는 어때요? 양극이 플러스 전압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죠. 양극이 높은 전압을 가해지고, 음극이 뭐 그라운드 0전위를 띄도록 하면 되죠. 그럼 자, 음극하고 얘하고 필라멘트 사이에서는 어떻게 해요? 필라멘트가 전압이 음극보다 더 낮아야 전자가 진행하는 거를 막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쪽은 음극 쪽에 이렇게, 음극 쪽에 전압이 높도록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돼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그리드에 마이너스 전압을 가하려면 이렇게 가서 연결시키고, 그리드 전압을 없애버리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은 음극하고 그리드 사이에 전위가 형성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뭐 이걸 끊을 수가 있는데, 얘를 그냥 이렇게 붙였다가 그냥 떨어뜨렸다가